어르신들 중에서 관절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특히 이제 무릎 관절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겨울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요. 역시 가장 좋은 치료법, 고통을 줄여주는 거라고 하죠. 그 무릎 관절이요. 정말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네. 그 인공 관절 수술해요. 치환술을 하시는데요. 정말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재활 끝나고 나면 너무 편하다. 정말 좋다. 이런 표현들 하시더라고요. 예. 오늘 인공 관절 치환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디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제 어르신들은 어깨도 쑤시고 허리도 쑤시고 특히 이제 무릎 관절염 있는 분들은 많이 쑤신다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무릎 관절염이 있으면 어떤 증상들이 많이 좀 나타납니까?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절 안에 있는 연골이나 물렁뼈들이 손상이 돼서 염증이 생기는 게 다 이제 관절염이거든요. 예. 가장 큰 증상은 통증입니다. 아픈 곳인데 관절염 초기에는 좀 무리할 때 많이 걷거나 뭐 이제 뛰거나 아니면 힘든 일을 할 때 아프지만은 이것이 이제 점차 진행이 되게 되면은 그냥 일상생활할 때도 아프거든요. 맞아요. 조금만 걷거나 계단 올라가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그 다리를 이제 구부리고 있을 때도 좀 통증이 오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점차 진행이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밤에 이제 잘 때 아파서 잠을 자꾸 깨게 되고 네. 또 심한 경우에는 다리가 이렇게 옷자다리 같이 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잠깐 그림 보실까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젊어서는 다리가 곧았던 분이 나이가 먹고 관절염이 오면서 다리가 이렇게 휘어서 이게 무릎과 무릎 사이가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는 이런 것이 이제 그 관절염의 그 이제 증상인데 동영상을 몇 개 준비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왼쪽 다리에 관절염이 있는 분인데 보시면은 왼쪽 다리로 이렇게 좀 부자연스럽죠. 예. 네, 다리도 휘어져 있으시고 예, 예. 아유,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이건 이제 그 앞에 분보다 더 진행이 된 부분인데 이분은 이제 오른쪽이거든요. 걸을 때마다 다리가 이렇게 휘청휘청 이렇게 네. 놀죠. 육안으로도 굉장히 많이 그 변형된 모습이 보이네요. 그렇죠. 좀 잘 관리하면 예, 예. 그래도 저 정도 상태까지 가기 전에 그렇죠. 치료를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지금 보여드리는 분들은 아주 심한 분들인데 앞에 분은 한쪽 다리였다면 이분은 지금 양쪽 다리 다 관절염이 있는 분이거든요. 대부분 빨리 못 걷고 다리가 휘어져 있고 힘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거위거림 같이 오리거림 같이 이렇게 띠똥띠똥 걷게 되거든요. 이분은 더 심하게 걷죠. 보시면은 걸을 때마다 이렇게 그 체중이 그 아프기 때문에 이제 반대쪽으로 치우치게 되거든요. 예. 공통적으로 조금 살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다들. 대부분 관절염이 있으면은 운동도 못 하고 하기 때문에 붓고 네. 살이 찌고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근데 자식들 입장에서도 네. 이렇게 다리 주물러 드린다고 하지만은 이게 또 잠깐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아프다 하면 너무 속상하고 뭐 어떻게 좀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뭐 검사부터 좀 해야 될까요?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 부모님 연세되는 분들의 무릎 관절 통증은 대부분 꽤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초기가 지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엑스레이만 찍어도 어느 정도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깐 엑스레이 보시겠습니다. 네. 이것은 나이가 있으신 분의 그 무릎 관절염 사진인데, 사진에 보시면은 뼈와 뼈 사이 공간이 많이 좁아져 있거든요. 거의 맞닿아 있네요. 예. 이쪽도 좀 좁아져 있죠. 하지만 이쪽이 많이 좁아져 있고요. 붙어 있네요. 예. 이렇게 되면 안에 이제 연골이 다 닳아서 없는 상황인데, 이건 그 엑스레이를 이렇게 그 부하를 줘서 특별히 찍는 엑스레이인데 이렇게 되면은 그 관절의 간격이 그 좁아지는 정도를 더 쉽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엑스레이 통해서 예. 노인분들의 관절염은 쉽게 그 진단이 가능합니다. 저렇게 붙어 있으면 뼈끼리 부딪힐 것 같아요. 아프죠. 그렇죠. 중간에 기계로 치면 중간에 베어링이나 그 스프링 같은 충격이나 마모를 그 방지해주고 예방하는 그런 구조물들이 없는 거죠. 네. 예. 저는 네. 그 예.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거를 좀 인공적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딪히는 걸 막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이제 연구적으로 그런 제품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은 그게 상용화하기는 아직은 좀 요원한 것 같고요. 관절염이 오게 되면은 단순하게 그 연골만의 손상이 아니고 뼈도 손상이 오고 염증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세대에는 아마 그런 과학의 혜택을 받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그 관절염이라고 이제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약 먹어야 되나요? 대부분 나이 드셔서 관절염 오면은 처음에는 수술하고 싶은 분들 대부분 없거든요. 대부분 초기에는 약물이나 주사, 그렇죠. 이제 운동요법이나 물리치료 같은 걸 대부분 시행을 하고요.
또 상당 부분들은 대부분 그런 치료를 통해서 통증이나 그 염증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그렇게 꽤 진행이 된 분들은 이미 그런 약물이나 주사 치료에도 크게 효과가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런 분들은 관절경 수술이나 아니면 오늘 말씀드릴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될 분들이 많죠. 아무래도. 예. 수술이 두렵긴 하지만 예, 예.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하셔야 되잖아요. 예, 예. 내시경 수술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네, 예. 또 인공관절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 어떤 수술법들입니까? 관절경 수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관절을 쉽게 얘기해서 고쳐서 사용하는 수술이고요. 인공관절 수술은 이미 그 고치기가 상태는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내 손상된 관절은 제거하고 인공으로 된 관절을 넣어주는 수술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관절경 수술을 하느냐, 인공관절 수술을 하느냐는 관절 안에 연골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보통. 그럼 관절경 수술부터 좀 살펴주세요. 예, 잠깐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너덜거리는 것들이 연골 손상이거든요. 이건 아주 심하지 않은 그 관절염 초기장 상태고 이런 경우에는 큰 그 절개 없이 가는 구멍을 뚫어서 특수한 기구를 이용해서 손상된 조직을 다 덮어내고 정리하는 것 정도로 해서 통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심해지면 인공관절 수술. 예, 그렇게 되겠죠. 어떤 수술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잠깐 사진 보겠습니다. 관절이 본인의 관절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손상이 되어 있는 사진인데 그러면서 보시면은 이쪽은 연골이 좀 그 남아 있다면 이쪽은 아예 다루 소용이 없거든요. 완전히요.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인공으로 된 관절을 넣어주는데 인공관절이라는 것은 위쪽 아래쪽에 메탈로 된 그 관절이 들어가고 중간에 폴리에틸렌의 그 베어링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도 수술법들이 좀 다양하게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과거에 아니면 지금도 이제 쓰고는 있지만은 중간에 아까 폴리에틸렌 베어링이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 폴리에틸렌 베어링이 고정이 되는 경우가 고정이 되는 인공관절이 있고 네. 움직이는 베어링이 있는데 그럼 움직이는 건 훨씬 좋겠네요. 훨씬 더 편하죠. 환자 입장에서는 하고 움직이는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구부렸을 때 하고 폈을 때 그 관절의 유격이 아주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보시면은 위아래 그 메탈로 된 그 관절 자체는 비슷한데 이것은 고정형 베어링이고 이건 움직이는 베어링인데 움직이는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좌회좌제로 움직이고 네. 옆에 것은 고정이 된 그런 그 관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베어링의 장점이 뭐 아무래도 많이 움직이면 훨씬 편안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아프지 않을까 수술하고 나서 또 회복은 잘 될까 이런 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요즘 추세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무통 치료들이 워낙 잘 세팅이 되어 있고 좋은 약들이 많기 때문에 네. 요즘엔 수술하고 나면 무통 치료를 하거든요. 이런 치료를 이용하신다면은 큰 통증 없이 잘 낫고 있고요. 저희 그 병원에서도 환자분들은 처음에 제일 걱정하는 게 수술하면 많이 아프지 않느냐는 거에 대한 네. 우려감이 있는데 이렇게 그 환자분들한테 그 질문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괜찮다, 안 아프다 그런 말씀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예. 그림에서도 아까 확인을 했는데요. 그 관절염이 진행되면 변형이 생겼잖아요. 예, 예. 혹시 인공관절 수술하면 변형도 교정이 돼요? 예, 물론이죠. 잠깐 사진 보시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쪽은 좌측은 수술하기 전 다리가 되겠고요. 우측은 그 수술 후의 다리가 되는데 다리도 많이 고다지지만은 약간 키도 커집니다. 예. 대부분 관절염이 돼서 오다리가 생기면은 그 키도 이게 작아진다고 그러거든요. 다리도 예뻐지셨네요. 예, 예, 많이 일자다리로. 커다졌죠. 예. 네. 자, 그래요. 인공관절 수술 요즘에는 네.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또 성과도 굉장히 좋고, 뭐 인공관절을 무릎뿐만 아니라 고관절, 예, 또 많이 하셔서 좋은 효과를 보시는데요. 자, 끝으로 정리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예. 예,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요? 정리를 잠깐 수술을 하기 전후 동영상을 몇 개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죠, 이분. 오른쪽 다리 많이 그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예. 이건 수술 후의 사진이거든요. 굉장히 좌측에- 전과 후가 어머, 예, 아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같은 분이에요? 예, 같은 분입니다. 와. 또 다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도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분인데 저렇게 오다리로 이렇게 못 걸었었지 않습니까? 아니, 기분이 뭐 굉장하시겠는데요. 예, 예.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분도 아까 보여드렸던 분인데 좌우 다리가 다 심한 관절염이 있었던 분이고요.
수술 후의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젊어지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 수술하신 분도 기분이 좋으시겠네요. 네. 인생을 돌려받는 기분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아, 그래도 이렇게 우리나라의 의학 기술이 이렇게 좋아져가지고요. 네. 자, 오늘 네.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퇴행성 관절염 어떻게 치료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마디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최욱희 리포터 오늘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